자, 생명과학 1 수업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자료 살펴보기 이 부분을 보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로봇의 특징을 보면 센서가 있어서 공을 던지면 물어오거나 장애물을 피해가며 이동한다.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고 주인을 알아보고 말을 하면 꼬리 흔들고 안아주면 꼬리를 세차게 흔든다. 연료 전지를 충전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걸로 봐서 물질 대사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강아지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휙휙 넘어가죠? 네. 실제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몸통, 머리, 다리, 꼬리 등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 자,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는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차이점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강아지 로봇은. 그리고 강아지의 경우는 음식을 섭취한 후 소화, 흡수 이런 걸 통해 영양소를 얻는데요. 이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이외의 다른 물질은 얻지 않는다는 거. 강아지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반면 강아지 로봇은 연료전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얻는 거. 그리고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의 생명적인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데 강아지 로봇은 당연히 발생과 생장이 안 하겠죠. 그리고 생식과 유전도 하지 않고 적응과 진화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비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써져 있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래로. 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그래서 이 시기일수록 바이러스가 어떤 아이들인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러스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모양이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크기는 세균보다 훨씬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담배 잎에 자꾸 마른 병이 들기 시작해서 담배 잎을 갈아가지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후에도 자꾸 마른 병이 생기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단독 배양을 했더니 또 단독 배양에서는 마른 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균보다는 사이즈가 작지만 단독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특이한 아이예요. 단백질 껍질이라는 분리는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포는 세포를 둘러싸고 세포와 바깥의 경계인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 안에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약간 버퍼링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핵 주변에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투명한 물질이 떠나 있는데요. 이 세포질 안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은 식물로 따지면 액포, 엽록소, 엽록체 같은 세포 소기관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어요. 동물로 따지면 골지체, 소포체 이런 애들, 리소좀, 리보솜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도 세포막이 없어요. 단백질 껍질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구조 안에 핵산이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요. 이 핵산은 DNA일 수도 있고요, RNA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막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을 먼저 보시면요. 바이러스는요,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모두 나타낸다. 비생물적 특징은 첫 번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막이 가장 중요한 건 없죠.
그리고 세포막이라는 구획화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고 숙주세포 밖에서는 입자로 존재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공기에서 노출되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입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물적 특성으로 따지면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식을 할 수는 없지만 숙주세포 안에서 숙주세포의 복제기구나 아니면은 전사, 번역기구를 이용해서 증식을 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유전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유전물질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잠깐 얘기하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러스예요. RNA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DNA 이중 가닥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 뭐 GCA 뭐 이런 식으로 유전 암호가 막 이렇게 배열돼 있겠죠? 이런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약에 틀어진다고 해도 얘가 원래 C였는지 A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일 가닥이다 보니까. 그래서 돌연변이가 엄청 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돌연변이율이 높아요. 네, 이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바이러스 확률이 커서 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서열을, 염기 서열을.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뭐 특징으로는 비말 감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비말 감염을 조심해야 된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비생물적 특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숙주세포 밖에서는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식을 할 수 없으니까. 복제도 못해서 증식도 못해요. 근데 비말 감염은 뭐 입이나 눈, 코 이런 거 접촉으로 감염이 되면은 다른 숙주에 옮겨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숙주 안에서 핵산을 복제, 증식해서 유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 언제나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해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라는 뉴스의 지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징은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징으로 나뉜다. 이게 가장 바이러스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볼게요. 자, 이거는 박테리오파즈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요. 되게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뭐 활동할 때 바이러스 모양 만들기 해서 얘를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요. 구슬깨기 이런 거 해보셨죠? 자, 이 아이는 위에 전구 모양의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육각형. 그리고 그 안에 DNA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 필라멘트 전구의 돌아가는 나사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이제 목 부분, 박테리오파즈에서 목 부분이고요. 이 목 부분을 통해서 숙주한테 이렇게 감염을 시킬 때 여기 목 부분에 구멍을 열리듯이 해가지고 DNA가 슝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세균의 DNA에 얘를 감염을 시키면요. 얘네들이 이 세균 안에 뭐 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존재를 해요. 이 효소를 대신 사용을 해서 자신의 복제에 이용을 해요. 복제를 하죠. 증식. 자신의 DNA를 복제하는 거죠. 자, 이 증식 과정을 통하고 이제 이 세균 안에 전사와 번역기구가 있을 거예요. 전사 번역을 돕는 효소도 있겠죠? 그 효소들을 이용해서 단백질 껍질과 목과 다리를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전염 과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은 치료제들은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아예 봉쇄해서 치료제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